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x의 6제곱 결과 가르쳐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했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요게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a 자리에 a 제곱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요거에 이제 제곱 형태고 둘 곱하기 또 이 부분이 2제곱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2 a 대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은 a 제곱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a의 6제곱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 6제곱 값을 이제 그래서 가르쳐 준 거죠. 13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자,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식인데 좀 살짝 좀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런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럴 때는요 직접 나누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처리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를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빼면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목하고 나머지가 1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차식 부분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 몫을 포함한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정리 원리까지도 이렇게 포함된 나눗셈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핍니다. px를 주어진 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px를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센스 있게 인수분해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럼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3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곳에서 몫을 포함한 부분들을 나머지 정리 원리 0 되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2를 대입해 주면은 얘가 얼마가 6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은 9에다가 13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좀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부분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 그럼 이제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생기는데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까? 역시 x에다 이제 2를 대입해 주는데, 자, 2를 대입해 줬을 때 이 부분 이제 4 빼기 1 되니까 p3이 되는 거죠. p3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와, 그러면 이제 대입한 숫자는 2였는데 우리가 풀 것은 이제 p3이라는 13이 답이 되겠다. 살짝 이제 좀 착각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보기에 시분점 없었습니다. 그죠? 아, 문제는 좋은데 이제 보기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함정이 좀 있다가 사라진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그건 좀 재미난 표현이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됐을 때는 자,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긴다. 이 부분을 쓰게 되면 변형된 부분들도 항상 이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리 몫을 포함하는 부분 0 되는 적당한 숫자 대입. 자,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 없는데 큰 무리가 안 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복소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켤레 복소수끼리 열심히 곱하기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합차공식 형태니까 2제곱인 4 빼기에 i 제곱 형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계산해서 플러스 5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i 분의 이 부분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분자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딱 곱하기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가볍게 2가 처리될 거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계산해서 1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나오겠습니다. 이걸 좀 다시 산수를 해달라 이러니까 6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6하고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해달라. 뭐 가볍게 그럼 뭐 7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뭐 간단한 복소수 계산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볍게 이제 복수수 연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깔끔하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x값과 y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y 더하기 2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하하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자체에서 이제 살짝 조금 부분 빠져있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3x제곱 y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y 더하기 xy제곱 요 부분만 이렇게 좀 살짝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겠고 요 부분 좀 xy 공통을 끄집어내면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식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를 계산하게 되면 주어진 두 개의 복수 수를 더하기 한다. 가볍게 2 처리되면 되겠고 xy를 곱하기 해라. 그러면 또 합차 공식형이 되니까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3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 계산 결과는 세제곱해서 8이 되겠고 그 다음 2, 3 곱하기 6 해가지고 빼니까 이제 결과 2 이렇게 얻어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곱셈 공식이 연습이 되어 있다면 뭐 큰 무리가 없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뭐 좀 활용식으로 해서 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고쳐서 변형을 시켜도 되겠지만 뭐 곱셈 공식 모양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뺀 이런 형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눈에 보여서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형태로 식변형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식이 지금 1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하고 2차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1차식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3x도 있고 그 다음에 y 부분에다가 2x 플러스 k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무난한 형태의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데 실근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럼 2차 방정식이 근 존재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면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판별식을 해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5 곱하기 k가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0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는 좀 이렇게 좀 약분해 가면서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4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k 최의 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4분의 5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은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표현하기 나름이죠. 연립방정식 되어 있고 이건 요차하게 되면 y는 이꼴 2x 플러스 k하고 y는 마이너스 5x제곱인가요? 5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들이 뭐 다 비슷비슷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뭐 y 이렇게 좀 같아진 부분들 이제 대입을 위해서 식을 좀 만들어서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근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 자, 이런 과정을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살펴봅니다. x 세제곱 더하기 1은 제로 이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자, 주어진 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한 근이 오메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켤레근을 가져야 되겠고 됐죠. 자, 그럼 어떤 이론들이 있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결과는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해도 1 되겠고 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뭐 오메가 세제곱은 이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써먹어야 될 그런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되어 있고요. 와우, 전체 오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거 어떻게 되죠? 각각의 오메가가 된다 해서 오메가 바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차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좀 잘 관찰하게 되면요, 이곳에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가운데 부분 이항시켜서 오메가 이렇게 처리한 거니까 이걸 좀 오메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고
됐죠? 자, 그러면 1차로 좀 하나를 좀 처리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요런 좀 재미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바라는 것은 또 뭐가 되죠? 오메가 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또 1차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오메가 분의 1이 되겠고, 여긴 또 이제 오메가가 되겠고,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은 이제 뭐 전개를 쓱쓱 이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재미난 모양. 자, 그렇다면 또 여기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게 또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부분이 또 다시 1이 된다는 이야기는 1 더하기 1 이렇게 또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와 관련되어 있는 식들을 아주 좀 교묘하게 좀 잘 처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수분해에서 근이 이제 켤레근 갖는다 해서 이론 정리들을 좀 이렇게 좀 해놓고요.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큰 틀에서 이제 오메가 바가 먼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각각 오메가로 처리해주는 이렇게 부분에서 1차 처리해서 모양 살펴야 되겠고, 그 다음 살펴서 이렇게 좀 처리한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바를 이제 어떻게 이제 오메가 형태로 또 다시 처리한 부분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을 또 전개했을 때 나온 이 모양들이 또 다시 이쪽에 2차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아주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7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먼저 앞쪽에 정리한 이론 파트 부분 정리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들을 먼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복수수 z에 대하여 fn이라는 것은 그 복수수를 n제곱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z라는 부분들이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일단 우리가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기 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계산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좀 계산 속도를 조금 높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죠. 자, 마이너스 i 이 부분,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네제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이렇게 돼가지고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학습하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즉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마이너스 i가 쉬우니까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낸다든지 아니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하게 이제 많이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런 연산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f1이라는 거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f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게 되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f3은 i, f4가 1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결과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1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f1분의 1이란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다시 i가 되겠고, f2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처리되면 되겠고, f3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요거 i분의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됐죠? F4는 그냥 역수해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F1분의 1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하게 해주면 이제 당연히 이제 i가 나오겠는데, 그럼 이제 F1분의 1 더하기 F2분의 1을 처리하게 되면은 i-1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1분의 1 더하기 F2분의 1 더하기 F3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i가 또 처리가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1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F1분의 1 더하기 F2분의 1 더하기 F3분의 1 더하기 F4분의 1을 해주면 이곳에 이제 또 다시 1을 더하기니까 0 돼서 이렇게 이제 규칙적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5를 더하게 해주면 또 다시 규칙이니까 i가 나오겠고, 그러니까 이제 네 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는 이 숫자가 150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을 우리가 이제 4로 나눠보게 되면 4, 3, 12에다가 30 이렇게 되니까 4, 7이 28 하고 나머지가 또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3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 그러니까 이제 F1, F2 두 개 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그냥 규칙 반복된 37번 된다. 이런 형태가 8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식 마이너스 i가 나왔다.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규칙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웨프 1, 2, 3, 4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는 거겠고, 역수 모양 빨리 계산해서 그 다음 주어진 식 계산들이 쭉 해갔을 때, 자, 세 번째 했을 때 마이너스 된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찾아내고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규칙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자, 매번 출제의 빈도가 높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x-y가 y-z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당연히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와우, 식이 좀 복잡합니다. 자, x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x 부분도 2차가 되겠고 y도 2차, z도 2차.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x제곱이 들어간 부분들 잘 살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z-y 해서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들어간 부분들이 요 앞에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제곱 빼기 z제곱 이런 형태의 x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일단 x, y가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됐으니까 마이너스 집어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재미난 형태가 주어져 있는 뭐 그런 모양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들은 좀 잘 살펴게 되면요, 부호를 좀 잘 처리해야겠군요. z-y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이 되겠고, z-니까 부호가 좀 바뀌겠죠. 마이너스는 튀어나갔으니까 y 플러스 z가 이렇게 있겠고, 자, 마이너스 부호가 나갔으니까 이거 이제 이걸 뭐 엉터리로 썼는데요. x, y가 뭡니까? yz죠. 됐죠? 자, 그러니까 부호가 또 바뀌어서 yz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z-y 써져 있고, 여기는 그럼 x-y, x-z, 자, 이런 형태가 식이 좀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y는 깔끔하게 처리됐고, y-z가 좀 부호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여기는 y-z로 바꾸면서 x-y 바뀐 부호를 이쪽에 바꿔주면 되죠. z-x 처리해주면은 이제 문제 대입할 부분이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요 결과가 없거든요. 근데 x-y가 2-루트 5, y-z가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두 식을 좀 이용해서 이 결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해주면 이게 사라져서 x-z가 되겠고, 이 부분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부호가 또 좀 달라지는군요. 자, 어쨌든 좀 대입을 좀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이제 부호가 좀 달라져서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계산 결과가 되겠죠? 4 마이너스 5 처리해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4 있죠.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식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 문자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됐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차수가 이제 똑같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요 이제 스타트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인식되어 있다면 그 규칙에 따라서 쭉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가르쳐줬고,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식을 포함한, 즉 fx를 x-2의 제곱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걸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에서 x에다가 2를 이렇게 대입하는 결과가 된다면 식 하나만 얻거든요. 근데 이제 2차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보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식 하나 얻어가지고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로 나눴을 때,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주면 이렇게 나머지가 2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나눈다면 이렇게 a라는 몫이 생길 거니까 a의 x-2의 제곱,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의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다. 이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정보 2개 얻었으니까 미지수가 3개에서 이제 하나로 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해서 이제 fx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써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정보 3을 대입해 줄 때 결과가 7이라고 했으니까 3을 좀 대입한다고 보면 7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3 대입하니까 1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 13 나오나요? 13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R2를 구해달라 라고 됐을 때, 자, 주어진 식 자체부터 먼저 써볼까요? 13 돼 있으니까 13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2x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주는 그런 결과니까 1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그냥 13 되겠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3차로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기본 패턴들을 좀 먼저 써서 식 모양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듭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정보 두 개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 요 부분들이 네, 몫이 이제 당연히 최고차계에서 이렇게 유지돼서 몫 A가 유지되고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머지 정리 또 원리를 또 일부 좀 적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조금 까탈스럽게 식변형이 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자, 완전 제곱식 처리를 좀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자, 먼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웃하는 두 부분의 A, E의 부분을 소거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봐야 되겠죠. 2 내려오고 마이너스 4 되겠고, A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에 소기의 목적 달성 플러스 8 처리해줬고 12 처리해주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너스 24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이루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x 제곱에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2 꼴체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2차 부분이 인수분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10이라는 인수도 있고, 그렇다면 1, 2 해서 크로스 될 때 일단 1, 12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도 있겠고, 12, 1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는 건데, 자, 만들어지는 숫자가 어떻게 되죠? 2에다가 12, 2에다가 12, 2, 12 이렇게 처리해서 14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냥 부호만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14를 곧바로 써도 되겠군요.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되면 24에다가 2가 1이 되는 거니까 25가 되겠고, 마이너스 25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4개의 숫자가 확보했고요. 그럼 1, 2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 6, 12도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도 있고, 6, 2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에다가 6 처리해주니까 10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0 만들어지겠고요. 12에 2 해주니까 14 마이너스 14. 자, 이런 부분들은 위의 수랑 겹쳐가는 거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에다가 3, 42가 있나요? 그러면은 마3, 마4도 있겠고, 4, 3, 마4, 마3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 2, 3은 6에다가 4 해주니까 10이 되는데 10은 또 위에 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8에다가 3이니까 계산해서 11,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또 두 가지 항목이 또 추가되겠습니다. 자, 전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가지, 6가지, 8가지 해서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수 파트 부분은 8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야, 이것도 뭡니까? 일일이 모든 항목들을 조사해서, 다행히 이제 뭐 개수 조사니까 개수는 이제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항목들을 뭐 다 일일이 좀 써달라 그랬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부분 개수가 모두 정수인 거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돼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3차 부분들은 이제 1차 부분들 먼저 하나 이렇게 좀 빨리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찾아내서 찾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체했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부분 소거될 수 있는 숫자 해서 제가 찾아서 봤고, 그 다음에는 이 12라는 숫자가 원래 좀 약수가 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1, 12 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2, 6 되는 경우, 3, 4 되는 경우, 각각의 구성에서도 이제 엇갈리게 이제 부호들을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사 항목 좀 꽤나 많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감안 안 하면 전체가 뭐 4가지에다가 3, 4, 12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보기에 12가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좀 인지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간단한 인수분해이긴 한데, 그 부분인데, 그 와중에도 이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좀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많은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항상 접한다. 늘상 나오는 패턴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y는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이렇게 된 거랑 y는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의 이런 개념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와, 식은 이렇게 긴 걸 나타내줬을까요? 자, 이렇게 좀 돼 있고, 정리해서 x제곱 이항시켜서 2k 플러스 a의 x에다가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꼴체로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식을 만든다 이런 거죠. 접한다는 얘기는 이제 근이 한 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이런 형태 처리해서 이제 접하는 거니까 근 하나니까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4k 제곱은 좀 지워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정리하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식을 이제 또 K의 항등식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리하게 되면 4AK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4, 6, 24가 됩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B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A는 6이 되겠고요. 6을 대입해주면 36 플러스 4B는 이꼴 제로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9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더하기를 하라. 아이고, 더하기를 하는데 또 뭐 절대값을 해가지고 부호만 바꿔주겠죠? 부호 바꿔서 그럼 이제 3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큰 형태로 봤을 때, 이거 좀 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판별식 D0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항등식 처리해가는 이 패턴, 이 문제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나오는 패턴 그런 건데 어느 학교가 이제 식이 좀 뭐 복잡하냐 간단하냐 그 다음에 뭐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에서 냈냐 뭐 함수에서 냈냐 뭐 그런 차이만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 흐름은요 함수, 직선, 관계에서 이제 갖다 놓는 이 부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뭐 정리는 뭐 당연히 해서 이제 근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 D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항등식으로 또 살펴야 된다. 이런 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맞춰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 함께 살펴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길이가 8이 되게 하는 음수 K를 구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 이렇게 이제 만난다, 이렇게 이제 PQ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제 만나는 점을 저 PQ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같다라고 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하고 x 마이너스 1 하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형태 되니까 그걸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이제 여기 만나는 좌표가 알파 베타 이런 식의 형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선분 길이. 그렇게 되면 이제 y 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PQ 길이라는 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 y 좌표도 있는 거니까 뭐 빼면 또 똑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씌우는 이런 패턴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루트 2를 좀 처리하고 나서요 이 부분들은 또 곱셈공식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이 모양을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두근의 합은 1-k 되겠고 두근의 곱도 1-k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재미난 패턴인데, 자, 그렇게 되면 1-k의 제곱 빼기 4배의 1-k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깔끔하게 해주면 루트 2에다가 k-1의 제곱 더하기 4배의 k-1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8이다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k-1의 제곱 더하기 4배의 k-1을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32가 되는 거죠. 62 부분 이제 8이 됐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64에서 약분되니까 32가 되겠습니다. 그럼 k-1의 제곱 더하기 4배의 k-1 이 결과가 빼기 32는 있고 최로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1, 1 이렇게 돼서 4, 8, 32에 마이너스 위쪽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k-1 결과가 한 번은 4가 되겠고 한 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처리되는데 k 값은 5하고 k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7 나오겠습니다. k 값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음수 k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7이 얻어지겠고 자, 이때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이제 완성되겠죠? 함수식 자체가 x제곱 kx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7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 결과일 때 문제에서 이제 F6을 구해달라. 36 마이너스 42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43에다가 정답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조금 낯선 부분들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을 썼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사실은 이게 좀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했던 이론들이 좀 기억이 안 나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좌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길이를 구해가려면 이제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차이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쪽 길이도 이제 y 좌표하고 y 좌표의 차이를 이렇게 구해서 그 부분 제곱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얻어진 식이니까 자,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낯설 수 있으니까 좀 학습을 좀 해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행이 좀 조금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말고사 파트 부분인데 좌표 평면에 가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 형태라고 좀 생각하면 또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패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과계수의 관계 이제 적용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선분길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좀 쉬운 실수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제 잘 처리해야 되겠고요. 수식 처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괄호 형태로 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나마 좀 시간을 조금 절약해 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좀 복잡해진 요소들이 군데군데 조금 이제 포진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주자. 그 다음 산수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루트 결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B분의 A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트 B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 그런 거죠? 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복수수로 고치면 이제 i가 좀 생기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또 i를 곱하기에다 유리화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양수가 되겠고 b 값은 음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z라는 부분들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써져 있는데 이 값이 이제 음수기 때문에 이 b라는 값을 어떻게 할까요? b 프라임 할까요? 프라임이 좀 뭐하면 마이너스 c 해서 이제 이렇게 부호가 좀 프라임이 안 찍혀서 깔끔하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듯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런 것이 좋겠죠. 문자 좀 유지해가면서 자 그럼 루트 a 이 부분에다가 양수인 b 프라임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복소수 i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그런 복소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먼저 z하고 z8을 좀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a 루트 b 프라임 i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i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에 b가 b 프라임 이렇게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i 제곱에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배의 우리가 지금 정리될 것이 바에다가 i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뭘 곱하죠? z를 좀 곱하기 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식을 좀 간단히 쓰려고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식 그럼 2배 해주고 a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요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i를 곱하기 해주게 되게 되면 뒤에 거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a i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가 딱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2 플러스 i다 라고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그냥 a 부분들은 뭐 복수수 부분이니까 a 값은 그냥 곧바로 1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대입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2b 프라임 되겠고, 루트 b 프라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2가 된다. 그러니까 2가 좀 소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b 프라임은 있고 루트 b 프라임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약분을 처리해주면 되죠. 2b 루트 b 프라임은 있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제곱하니까 b 프라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그럼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해서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a 마이너스 8b를 구하라고 했나요? 와우, 이거는 뭐 7에다가 더하기 뭐가 좀 바뀌어야 되죠? 더하기에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9 해서 뭐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정답 문제 9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범위를 맨 처음에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해서 치환을 확실하게 해서 이거 다른 문자 해도 좀 되는데 뭐 지금 프라임이 찍힌 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좀 불편해서, 자, 어쨌든 뭐 프라임을 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와, 얄궂게 실이 이게 지금 산수에서 자꾸 미스날 수 있게 지금 이게 루트 부분들을 좀 자꾸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이게 좀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이제 프라임을 좀 찍었으면 그런 거겠고,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 이제 복수수 상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복수수가 이제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꾸 계산해서 프라임도 찍어야 되겠고, 그냥 돼 있는 b 프라임도 있고 루트 b 프라임도 있고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기는 그런 산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중간 과정이 좀 담겨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실수 없이 계산 마무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맨 처음 출제한 부분부터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조금 계산 좀 불편하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복소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돼 있으면 그 다음 이제 꼼꼼한 산수만 동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때 v 값을 구해달라. 그 조건들을 봤는데 가나가 아주 패턴적으로 조금 유사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인 것 같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해서 알파 베타 이런 부분을 구해 놓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더하기 한 부분들이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 파트 부분에서 알파 플러스 3에다가 f 알파를 대입했는데, 와,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베타가 돼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럼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나 부분에서 베타 플러스 3 f 베타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동일한 패턴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봐가면서 좀 우리는 좀 느낌을 딱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 fx 좀 이항까지 시킬까요? 자, 그럼 이제 플러스 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식에다가 열심히 알파 베타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똑같은 식이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런 새로운 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fx가 2차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에 곱하겠으니까 3차식이 되겠고, 그래서 x 플러스 3에다가 fx에 x 플러스 5를 한 이 식은, 자, 일단 알파 베타를 제 근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원래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도 있고 3차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호호호, 아주 재밌는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이제 관계식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 fx를 좀 모르니까 x에다가 이렇게 0 만드는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 0 되겠고, 그럼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9에서 이제 됐고, 마이너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런 형태라서 3a 마이너스 b는 2라는 관계식이 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니까 f1이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을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f1에 이제 곱하기 12 처리가 되겠고, 1을 대입해 주니까 그럼 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숫자가 커지는데, 자, 그럼 1을 또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고 a 플러스 b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48에다가 6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약분을 이제 미리 할까 그랬습니다. 그럼 3, 42에 3, 20이니까 16에다가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두 식을 또 합하면 4a는 20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5가 되겠고 a 값이 5가 얻어졌다는 얘기는 b 값은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x 플러스 3 fx 뭐 이항시키지 말고 그대로 쓰죠. 뭐 x 플러스 5 처리해주면 이제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5x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식으로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완성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f2를 구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2를 대입해주니까 5f2가 되겠고 더하기 7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 10에다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2를 대입하니까 10에다가 2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뭐 숫자가 좀 괴상망측하게 막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23 곱하기 9 해주니까 39, 27 되겠고 29, 18에다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F2는 이퀄 7을 이항시키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2는 40이 되겠습니다. 40. 와. 그래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맨 처음 주어진 식 자체를 자, 여기 좀 동일한 패턴들이 돼 있고 있는데 이거 곱을 왜 그려놨죠? 자, 이 패턴들을 보고 우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베타로 써져 있는데 이 알파에 관한 식이니까 알파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바꿔놔야 되겠다. 그 관계 이용 두 개 이제 똑같은 패턴 문제가 나온 거를 보고 나서 자, 이제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완성. 와우. 환상적으로 잘한 거죠. 자, 이제 3차식이기 때문에 뒤에 일부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럼 주어진 식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의 모양처럼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 그 다음에는 문제 주어진 정보 대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 주어진 정보 자체가 뭐 다 이제 F1에서 12. 이 부분은 당연한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요것을 대입해 본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숫자 F를 대입한 부분은 또 이제 무난히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무난히 좀 처리 가능하고요. 이제 나온 부분 연립해서 최종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존재하는 좀 이론들이 교묘하게 문제 속에 좀 잘 녹아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fx, 절대값이 되어 있는 뭐 만만치 않은 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gx 직선 되어 있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큰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겠다. 자, 어찌 생각하면 재미난 표현인데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뜻을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주어진 그래프 와우 만나는 점 좌표 자체가 완벽치가 않습니다. 와, 근위 공식에서 구해야 되는 뭐 이런 형태 대칭축은 돼 있고 만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도 좀 그럭저럭 좀 돼 있고 근데요 이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네요. 대칭축 2분의 1 돼서 마이너스를 만나겠고 자 꺾어서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가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이제 최종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만나는 좌표가 좀 이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굳이 좀 조사를 하겠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걸 제로 이렇게 된 거니까 x값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시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자체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거든요.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양수 a의 최소값, 즉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식이죠?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조금
A 값이 좀 작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그릴 때는 뭐 두 개 만나겠지만 좀 내려오다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세 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뜻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기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울기를 또 좀 이렇게 아주 크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겠고, 또 위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든지 또 나중에 이게 가서 만나는 게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갈 때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언젠간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끝쪽에 이제 이거 올라간 부분하고 이제 만나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 나중에 또 가서 이쪽에서 하나 해서 두 개가 되겠죠? 자,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러면 기울기를 얼마나 크게 세워갈까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래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묻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뭐냐면요.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요 점에서 이제 접선들이 있을 겁니다. 접선. 이렇게 접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래프가 대칭 구조니까 요 기울기하고 요렇게 기울기하면 이렇게 대칭 구조가 돼서 꺾고 올라가게 되면 요 기울기랑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접하는 기울기를 이렇게 긋게 된다면 이곳에서 하나 만나고 위에 또 올라가서 만나니까 두 개가 되겠고 그 기울기니까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긋더라도 더 생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에다가 더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 가서 뭐 이쪽에 그래프 간 거랑 만나겠죠.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는 모양이 돼서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문제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다라는 뜻은 좀 최종적으로 좀 살짝 좀 설명드렸다시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부분들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뜻을 좀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요. 이 숫자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와, 이거 기울기 구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좀 베타 컴마 제로 이런 식에서 좀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하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이라고 놓게 되게 되면 mx 또 베타 컴마 제로를 제로니까 x 마이너스 베타 되는 이런 직선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점이 바로 이제 중근을 갖는 접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mx 마이너스 m 베타 이렇게 돼서 그러면 x제곱 이항시켜서 m 플러스 1 x 더하기 m 베타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고 판별식 d를 해야 되겠죠.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뜬제로 해야 되겠죠. 중근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m제곱에다가 여기를 좀 이제는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m에다가 마이너스 4베타 m 되겠고 더하기 어떻게 됐습니까? 1 더하기 해서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베타 값이 아까 근위 공식에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4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2배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좀 소구가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m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m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m 값이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와, 접선 기울기가 루트 5라는 것을 밝혀내서 자 그렇다면 a의 최소값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루트 5가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제 산수하는 부분들도 좀 불편하게 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5호. 자, 근데 이것까지는 처리했는데 또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이죠? 문제 보게 되면 b 값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요? b 값 좌표? 이 부분들은 요 좌표에서 직선의 방식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5에다가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게 루트 5x에서 마이너스 2분의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5에다가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숫자하고 좀 유사한 형태를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하고 2분의 루트 5 플러스 5하고 2분의 7하고 비교를 하게 되게 되면 2분의 루트 5하고 1하고 비교해 주니까 루트 5하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더 큰 값이니까 이거 접선에서 이게 나온 기울기 이 좌표하고 2분의 7 이제 위쪽. 이거 좀 비교해 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좀 이 직선 자체를 B 값이 여기가 이제 2분의 7이고 여기 숫자니까 이 위쪽에서부터 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서 그거 할 때 이제 왜냐면 더 아래쪽에서 긋게 되게 되면 이제 안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기울기를 그어가야 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2분의 7은 이런 의미가 있었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설명 끝난 이 부분 보니까 완전 낙서처럼 좀 장난이 아니게 돼 있는데,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기울기를 느슨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2개 만나기도 하겠지만 3개 만날 때, 그다음에 4개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될 때 이 선을 긋게 되면 접하는 점, 위에 가는 점, 접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만나는 점, 위에 가서 또 위에 가서 만나는 점 할 때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기울기를 이거보다 더 세워도 되겠지만 이제 최소값 형태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접할 때 부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7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접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보다 더 위쪽 좌표니까 y 절편 b가 이제 더 위쪽에서부터 그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상당히 이제 의미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접선 구해가는데 그 접선 구하는 부분들도 이제 루트가 관여되어 있어서 계산이 조금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M으로 처리해서 마지막에 이제 좀 대입을 해가지고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제 베타 값 자체가 이런 근위 공식에서 나온 부분에서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부분들이 요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6번 까탈스러운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정수인 5차당식 px를 x세제곱 플러스로 나눴을 때의 목, 나머지를 rx로 하자. 근데 px가 qx로 나눌 때 또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요. 또 rx로도 나눠드린다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정보가 적용되어 있네요. 오호, 그렇습니까? 일단은 rx를 px의 편식으로 한번 나타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데 좀 잘 써봐야 되겠습니다. px를 일단은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요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이제 rx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죠. 3차로 나왔으니까 몫도 이것도 2차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rx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만약에 qx로 나눈다라고 해주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몫이 되겠고, 근데 이 부분이 또 나누기가 또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자, 몫이 생겨야 되겠고, 그럼 최고차 개수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머지가 2x-6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rx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때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개수가 정수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이것에다가 단 a는 정수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볍게 rx를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rx를 가르쳐줬고 정보주에서 때 10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좀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자, 이게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qx 처리가 되는데 이 rx가 이제 복잡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부분 지금 a 값이 0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2x-6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제 p0가 9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0을 좀 대입해주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좀 몫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대충 좀 써놓고 봐야 되겠군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좀 더 썼을 걸 그랬습니다. 2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보겠고, 자, 0을 대입해 주니까 이거 b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값이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rx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 주어진 이 전체 식이 이곳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3을 좀 대입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3을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을 대입해 주면 이곳이 3의 우와 세제곱인가요? 와,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을 대입해 주니까 와 27에 28 됩니까? 9a 플러스 3b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또 그 애를 또 왜 썼을까요? 마음이 급합니다.
9 더하기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 이제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8은 좀 숫자가 괜히 크는데 이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곳에다가 이제 또 b 값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를 대입해 주니까 3a 더하기 24인가요? 24 이 부분이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해서 문제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qx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q10을 구해달라. 10을 구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에다가 80을 빼는 거죠. 그럼 20에다가 이렇게 15를 해주니까 결과는 얼마? 35 이렇게 지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q10은 이꼴 35 해서 정답 35를 구하겠다. 이것도 이제 은근히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RX가 2차식인 거 알겠습니다. RX에 따라서 QX가 각각 결정되는 게 8개가 되겠다. 8개 되는 게 맞나요? 자, 그럼 다시 좀 써보고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QX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이 AQX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RX니까 이제 RX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들이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관계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QX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Q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RX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처리되겠고 A를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좀 대입해서 여기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QX를 좀 대입해서 그럼 A분의 1 처리하겠고 여기를 X 세제곱 플러스 1 쓰면 되겠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RX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RX 이런 형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요, 전개했을 때 A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세제곱 플러스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기 1해서 묶어가지고 R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전개를 해주면 A분의 1에 X 플러스 1 X제곱 인수분해해서 쓴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 여기 전개해서 자 마이너스 2를 좀 공통으로 좀 살짝 꺼내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고 x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했으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r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이 바로 이곳에서 이제 rx라는 인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좀 주어진 식에서 이게 정수가 개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 a 값도 이제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1이라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인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개해서 전개까지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들의 식이 좀 나올 수 있겠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군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그러면은 주어진 식 자체가 a 값이 2가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식 자체가 최고차 계수가 이제 2인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를 좀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라면 와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진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서 만드니까 8개가 만들어지네요. 와, 그래서 RX가 종류가 이제 8개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또 Q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A 값이 그러면 1일 때는 그럼 1을 집어넣고 그러면 RX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또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빼기 2X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식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소거가 되는 거니까 뒤 부분 바뀌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2x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일 때 들어가게 되면요 a가 2니까 여기 2 집어넣고 2를 또 여기 2 개수 있으니까 와 여긴 또 똑같이 그대로 처리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뒤에 있는 식 부분이 2로 나누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여기가 더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자, qx 드디어 8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q제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와, 이 부분들 정리하기보다는 곧바로 0 대입해서 이 부분 해주면 7, 이 부분 해주면 3, 이 부분 해주면 여기 계수해 주니까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9,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에다가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4 처리해서 좀 이미 또 소거가 되고 이렇게 처리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걸 다 더하기 한 결과는 얼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와, 풀이를 마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막 깊은 건가요? 좀 시기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정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좀 긴 시기인데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RX를 QX가 포함된 식으로, 근데 문제 자체가 주어진 식 PX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패턴이니까 기본식 썼고요. 자, 근데 이제 P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QX로 나눴다는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 이 부분도 더 나누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럼 몫이 생기겠고, 그러면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되고요. 이 부분 썼고. 됐습니까? 1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RX를 표시해 가는 거니까 무난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고. 2번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식을 좀 그에 맞춰서 썼고요. 자, 이때 이제 QX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QX를 이렇게 식을 쓰고 이제 계산해 가는 건데, 지금은 어떤 정보, 이렇게 이제 RX로 나눠 떨어진다는 정보, 이 부분들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론 이제 P0는 9 부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 문제 보게 되게 되면 RX로 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풀어가는 절차 해서 Q식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보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제 풀려면 이 식을 썼는데 이 RX 부분, 이 전체 식이 이거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QX하고 RX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QX를 이렇게 이거를 이제 대처해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전개해서 봤을 때 뒤쪽에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이제 바로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A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보들이 촉촉촉 이렇게 된 부분들하고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에서 정보들 나와서 그걸 다시 대입해서 이제 QX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Q0에 대한 정보들 해서 최종 얻어지는 것까지. 와, 긴 호흡이 필요한,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흐름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게 지금 등급을 구분해 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제시해둔 부분을 가지고 좀 공부들을 좀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까탈스러운 문제 해설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또 수원고 다른 문제들도 뒤쪽 파트 부분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설명 중간에 좀 설명드렸으니까 복습들 잘해서 좋은 결과들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